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외국인 2차 전지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제2의 에코프로 이제 곧 나타나거든요.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번 주 오늘 뉴스를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오늘 뉴스가 아니죠. 8월 22일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뉴스인데, 자, 2차 전지주가 차분해진 틈에 뭐하고 있다. 외국인이 사 모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 2차 전지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전도체라든지 아니면 맥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서 좀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2차 전지주가 끝났구나 하면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개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보면은 개인은 2차 전지를 매도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코스닥을 본다 하더라도 어때요? 자,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이번 주입니다. 이번 한 주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에코프로라든지 LNF, 굉장히 사실 에코프로가 압도적으로 뭐합니까? 이제 매수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코스피를 본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 매수 물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다?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의 뭐예요? 지금 이제 그 외국인이 이번 한 주에 모아가고 있는 거는 우리가 에코프로,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게 에코프로겠죠. 그럼 과연 외국인이 에코프로를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차트적으로 먼저 봤을 때도 이제 이 관점이 중요해요. 자, 우리가 보통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저항을 만들고 가죠. 그 다음에 돌파하면서 뭐 합니까? 이제 돌파하면서 올려주고, 그 다음 저항대를 다시 돌파하면서 안착하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도 이제 보여드릴 건데, 자, 과거에 언제였냐고 하면요. 7월 26일입니다. 제가 이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에코프로 이 가격까지 빠지면 저는 올인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잡아드렸던 가격이 대략적으로 100만 원은 무조건 지킬 것이다. 7월 26일자 영상 보면 확인되겠죠. 100만 원 무조건 지킬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봐도 지금 어때요? 100만 원대를 지켰죠. 이 100만 원대를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저항 구간이라는 구간을 지지로 삼으면서 100만 원대를 지키면서 지속적으로 지지를 삼았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 하방 추세가 나오면서 지금 뭐 하느냐? 130만 원대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캔들의 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130만 원 돌파하고 이렇게 양봉으로서 이렇게 안착한다. 그럼 그때부터는 에코프로가 다시 신고가 랠리로 달릴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외국인이 지금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캔들도 그렇고 주가의 방향성도 그렇고 에코프로가 뭐한다. 앞으로 더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에코프로를 왜 지금 시점에서 외국인이 에코프로를 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해결이 돼야지만 뭐 할 수 있다? 에코프로의 반사이,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아니라 다른 올라갈 종목들도 찾을 수 있겠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가 왜 올라가야 되느냐? 자, 7월 26일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고, 7월 28일에도 설명드렸던 게 뭐예요? 에코프로가 9월까지는 갈 수밖에 없는 이유. 더 상승합니다. 저라면 무조건 올인합니다 하면서 100만 원대까지 빠졌을 때 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고 하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9월 27일에 상장 예정이었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뭐한다? 에코프로는 더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하는 거와 에코프로가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이 에코프로의 상승과 관련된 이유가 뭐냐고 하면요.
자,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27일에 원래 상장 계획이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돼요?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제 공모 성사하기 위해서는 성사됐다는 게 아니라 성사하기 위해서는 뭐다? 투자자 보호 방안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상장 예비 심사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고 계속 딜레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대주주의 적격성보다 뭘 받는다? 경영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이 더 중요한 변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에 뭐 했습니까? 이제 에코프로의 전 회장이 뭐 했다? 실형이 떨어지죠. 주가 조작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조작보다는 부당이득을 취했고 얘가 선취매한 게 맞다. 그러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상장 예비 심사 통과도 지연되고 오너리스크 발목 잡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에코프로의 상승에 중요하냐? 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지금 상장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고 하면은 자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하려는 이유가 굳이 상장 빠르게 하려는 이유가 이거예요. 뭐냐? 증설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자회사 상장 늦어서 속하는 에코프로. 그러니까 자회사를 상장을 시킴으로써 사실 주식 모든 기업들이 상장을 시키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뭐 때문에? 돈이 없거든요. 우리 회사 지분 쪼가리 줄 테니까 너희는 우리에게 돈을 줘. 이거예요. 그래서 상장을 시키는 이유가 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증설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에코프로는 때려 죽여도 뭘 해도 머티리얼즈를 상장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상장을 시키려고 하니까 얘네가 니네 이미 전 회장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너희를 보고 상장시켜주냐. 투자자 보호가 방안이 되는 걸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시켜주지 않겠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에코프로가 지금 여기서 주가를 더 끌어올리면 올렸지. 못해도 이 자리를 지켰으면 지켰지. 여기서 갑자기 하한가 가고 난리 부르스 치는데 에코프로 급락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무엇을 믿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얘네를 상장을 시켜주겠습니까? 못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의 안전이 보장이 되는 에코프로의 주가 흐름이 따라와줘야지만 뭐 할 수 있다. 상장이 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에코프로도 자금을 확보해가지고 공장 증설이라든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요. 때려 죽여도 지금 자리에서 무너지기보다는 추가적인 상방, 못해도 행보에 대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또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사실 상장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전구체 관련되어 있는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중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뭐가? 전구체. 그래서 전구체도 우리나라가 자립을 해야 되는데 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전구체 자금률이 20%면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국내 최초죠. 하이니켈 전구체를 국내 최초로 양산해 현재 최대 전구체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구체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4배 이상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공장을 증설하기 위한 자금으로 쓰겠다라고 에코프로가 밝혔던 만큼 정부에서 우리나라에 뭐예요? 이 수요 대비 공급, 이 전구체에 대한 수입 의존도 100%에 가까운 건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도록 이제 K 소부장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직접 수요와 공급까지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에코프로에 대한 이런 머티리얼즈가 공장 증설하고 지속적으로 캐파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새만금이라든지 이런 2차전지 산업단지 이런 걸 만든다 할 때도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정부가 뭘 해야 되냐고 하면은 절대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장을 시키기 위해서도 어쨌든 보여주는 건 있어야 되고 그게 뭐다? 에코프로의 상승 혹은 이제 에코프로 행보를 함으로써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상장일이 확정 공모 날이 나오기 전까지는 에코프로는 견제하다. 이거는 우리가 걔네 때문에 주가 조작된 게 아니다를 보여줘야 된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에코프로의 상승과 함께 자 그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승이 다가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전구체 관련 이슈도 뜨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에코프로를 사면 되겠네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늘 말하는 게 뭡니까? 에코프로라는 거는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예상한다고 해서 예상대로 다 되면 좋죠. 근데 예상대로 안 됐을 때 에코프로는 지금 예상대로 안 돼서 얘가 급락이 나온다. 그럼 하락으로 때려먹을 게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해야 된다? 오히려 에코프로보다는 에코프로를 통한 반사이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뭘 보자? 종목을 좀 찾아보자라는 거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뭐예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전구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 좋은 건 뭐다? 전구체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을 통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찾아보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세비캠이라는 종목이에요. 과거에도 소개시켜드렸는데 사실 얘는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제일 크죠. 그래서 폐배터리를 통해서도 갈 수가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과거부터 만약에 제2의 에코프로가 나온다고 하면 폐배터리 시장에서 세비캠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근데 보면 얘 같은 경우가 독보적 액상형 전구체 복합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세비캠이 이걸 얘네가 그냥 만든 것도 아니고 LG화학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세비캠의 불량 양극화 물질에서 전구체 복합액을 생산, 그래서 회수율 95%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물질에서 이직을 다시 복합액을 통해 가지고 전구체를 회수한다. 뭐 이건데 중요한 건 불량 양극화 물질도 있지만 사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LG 화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비캠이 LG 화학과 캔코 합작사의 배터리 핵심 소재를 공급한다라고 하는데 보면 뭐라고 하느냐? 자, LG 화학이 배터리를 만들 때 발생하는 금속 쪼가리인 스크랩 이게 아까 그거죠. 얘기했던 불량 양극화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폐배터리를 세비캠에 보내요. 그럼 이것을 통해 가지고 불량 양극화 물질이라든지 폐배터리에서 뭐한다? 전구체 복합 앱을 95%를 회수해 가지고 다시 뭐예요? 공급하는 거예요. 공급. 그럼 앞으로 이제 폐배터리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도 전구체 복합 앱을 통한 모멘텀이 당연히 이게 수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전구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나온다 하더라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생산하는 게 국내 최초예요. 그러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수혜를 받으면은 또 반사이익이 받는 게 생산하는 기업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회수하는 기업. 그러면 세비캠 역시도 성장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세비캠 어때요? 지금 차트적으로 봐도 현재 이제 하방 추세 돌파가 나오는 구간이죠. 그래서 저는 여유롭게 7만 원까지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이 과연 신고가까지도 나올 수 있고 정말 제2의 에코프로가 될 수도 있는 종목이 세비캠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이 인베스트먼트의 강태봉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